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민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즉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보전 처분, 가압류 같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고소. 이게 만약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차용금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당연하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 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네. 우선 보전 처분이죠.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냐입니다. 네. 애써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강제 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간단하고 실익이 많은 것은 부동산이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기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서 거기에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지, 만약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압류를 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 그 재산의 집행을 해서 현금화를 해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충분한 재산이 확인이 되어서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면은 채권 회수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고소죠. 사기죄가 성립해서 형사고소가 된다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사건에 있어서 형사고소도 항상 고려를 하는 겁니다. 차용사기는 일반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했다. 또는 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고소를 했을 때 채무자가 이제 부인을 하기가 쉽죠. 아니다. 그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지금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것 뿐이다. 그래서 못 갚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용도 사기에 관해서도 내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하실 때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 변제할 돈을 마련할 만한 무슨 수입이 없었다, 백수였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하셔야 되겠고요. 돈을 빌릴 당시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을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고소장을 무턱대고 접수를 하시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고 채무장에 한번 불러서 그런저런 변명 들은 다음에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형사 고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이제 대여금 사건에서 민사소송은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몇 월 며칠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반환 받아야 된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도 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혹시 나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투자금은 아니었는지, 이게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이걸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투자금인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아니면 원금 손실이 나가지고 변제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투자금이라고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아닌지,
이게 상사 채권인지 아니면 일반 민사 채권인지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달라지죠. 5년인지 10년인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10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시효 중단을 내가 해두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을 해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은 없는지,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맞는지. 만약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대부분 지인한테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럴 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그때 변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점은 확인을 하고 소송을 들어가셔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민사소송하는 방식도 이걸 지급명령으로 신청을 해볼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민사소송 접수, 소장 접수부터 할 건지 또 따져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툼 여지도 전혀 없고 채무자도 다툴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지급명령 신청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다툼 여지가 있다거나 하면 채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당연하게 이의 신청해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급명령을 건너뛰고 그냥 소장을 바로 접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체크사항들이 있다라는 거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년이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뭐 이런저런 쟁점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증여다. 네, 증여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증여받은 거다. 특히 뭐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대여금인지 아니면은 증여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쟁점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오래 걸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다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소송을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강제 집행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라는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 가압류했던 부동산이든 뭐 예금 채권이든 그걸 갖다가 이제 현금화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가압류를 안 해두었다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 재산들을 이제 찾아보아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좀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다. 예금 계좌에는 잔고가 부족하고 뭐 부동산은 없고 임대차 보증금만한 채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뭐 좀 더 복잡해지겠죠.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을 고려해 보던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 고려하시는 게 채권 추심 업체죠. 채권 추심 업체에 맡기면 채권 추심 업체에서 이제 알아서 자신들의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채무자를 압박을 해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채권 회수 업체에서는 보통 성공 보수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돈이 없다, 채무자가 배째라 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채무자에게 돈이 생길 때까지, 또는 수입이 생길 때까지, 직업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재산이 생겼거나 수입이 생겼다면 집행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을 겪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대여금 채권 이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